네, 안녕하세요. 파크 채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사카에서 숙소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긴 영상이 되어버렸지만 한번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은 위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사카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숙소를 가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전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어서 보고 오세요. 자, 다음 서비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는 호텔 일을 하기 전에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진 않았습니다. 일본어도 가능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예산이 적은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는 항상 제외하고 시설 위주로 보면서 호텔을 골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봐왔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호텔 프론트인데요. 이제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아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시는 분이더라도 이제 서비스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같은 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제 말은 근데 서비스 무조건 좋은 데를 가라는 말이 아니라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서비스가 좋다라는 게 한국인 기준에서는 이제 몇몇 분들은 무료로 방을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아니면 뭐 체크인 할 때 특별한 선물을 줬다. 이런 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서비스인 것이고, 진정한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서비스의 급이 나뉘는 것은 이제 의외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숙소가 이제 위치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같은 스펙이거나 조금 더 구린데 이제 비싸거나 평점이 높다. 그런 숙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서비스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서비스 창구의 유무. 일단 1차적으로는 서비스 창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합니다. 호텔로 치면은 프론트 있느냐, 없느냐, 24시간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호텔은 기본적으로는 프론트 데스크가 있으니까 서비스 데스크의 유무로 치면은, 서비스 데스크가 있죠. 근데 의외로 호텔 중에서도 프론트가 이제 24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런 건 차치하고, 아니면 요즘은 뭐 한국에도 생겼다는데 헨나 호텔, 이상한 호텔 이러고 로버트들이 다 하는데, 그런데 물론 문제 생기면은 서비스 카운터가 있긴 할 텐데 이제 프론트에 항상 가서 뭘 물어보기가 쉽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라던가 아니면 호텔인 줄 알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러브 호텔, 한국으로 치면 모텔이죠. 이런 그런 숙소였어요. 예약한 데가. 그래서 이제 서비스 카운터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거나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숙소에 도착했는데 내가 예약한 방이랑 달라요. 아니면은 이제 방이 없대요. 그런 등등의 숙소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비스 창구 없으면요. 언어가 안 되면은 더더욱이겠지만 일본어가 되더라도 애초에 서비스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 콜센터에 전화하고 전화는 안 통하고 메일은 보냈는데 답은 없고 밖에 비는 오고 난 캐리어 끌고 길바닥에 나 앉아있고. 네, 조졌죠. 경험담입니다. 친구랑 여행 갔는데 친구는 좀 날 새고 가서 에어비앤비였어요. 날 새고 가서 키 받고 이제 친구는 방에서 자고 저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씨 안 되겠다 하고 숙소 들어가려는데 친구가 배를 울려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이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키를 또 받을 수 있나 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숙소 입구에서 비 맞으면서 친구한테 전화만 죽도록 때렸죠. 네, 보고 있나? 우성아? 네, 정말 뭐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이겠지만 서비스 카운터가 없으면은 그 가끔이 해결이 아예 안 돼요. 서비스 창구나 프론트 데스크가 있거나 직접 전화가 24시간 통하는 콜센터가 있다거나 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면하겠죠. 물론 제가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숙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정말 드물고 있을 수 있을 법한 문제로는 예약했던 방이랑 자기가 이제 받은 방이랑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다르다거나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짜잘한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 좋아하고 많이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창구가 없는 곳도 가끔 이용합니다. 네, 서비스 창구가 없는 곳에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여행의 재미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 가서 딱히 문제가 없었다? 싸고 좋죠. 개꿀이죠.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약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확인 안 하고 가시면 큰일 난다 이 말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리스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초저가 여행 컨셉 아니신 분들께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서비스 창구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비스 창구 유무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숙소 자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서비스 카운터가 아닌 관광 안내 서비스 같은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조금 더 비싸겠죠. 아니면 이제 같은 가격인데 관광 안내 받아서 좋았어요 같은 후기가 있는 곳이 더 가성비가 좋겠죠. 동시에 이제 서비스 창구에 대응 가능 언어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생각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일본어가 되시는 분은 좀 자유롭겠죠. 이제 아니면 이제 일본어도 영어도 안 되시는 분은 한국어 대응 가능 숙소를 가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제 관광 안내를 진짜 잘하는 곳인데 한국어 대응이 안 된다. 근데 그만큼 서비스 값으로 호텔 값은 높다. 돈 아깝죠. 왜 한국말 못해? 라고 클레임 거실 수도 없겠고요. 이제 서비스 값은 내고 있는데 서비스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 대응이 되도록 준비된 숙소는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언어가 안 되면 나는 못 받는 거니까요. 아니면 근데 난 내가 완전 짠 대로 내가 여행 계획을 잘 짰어. 내가 짠 대로 여행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관광 안내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체크인만 문제 없으면 돼. 라고 하면은 돈 아깝게 서비스 좋은 비싼 숙소를 가실 필요가 없겠죠. 관광 안내 서비스는 없지만 이제 방 크기가 큰 숙소로 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긴급 상황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관광 안내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이 정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긴급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가 있죠? 하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제 숙소까지 오는 길에 여권을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같은 경우죠. 요즘 물론 핸드폰으로 이제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겠지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 관계에 관해서는 애가 아프고 하면은 이제 호텔 도움 없이는 거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프론트에서 일하면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병원 진짜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서비스의 레벨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 한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라도 한 명 있으면은 일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은 발빠르게 대처해 주겠죠. 기본적으로 숙소 문제 외적인 부분을 안 도와주는 곳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할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주는 곳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좋고 가격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긴급 상황 말고도 관광 안내 이상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예약을 대리로 해준다던가 벨보이가 따로 있다던가 등등이죠.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숙소 측에서 구체적으로 써놓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후기를 읽어보면 대충 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평가점, 평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급 호텔들은 컨시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컨시어지 있는 곳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비스 이제 정의해보자면은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돈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은 이제 따로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그만큼 돈을 세이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비스 좋은 데 가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위치나 부대시설, 객실 스펙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도 이제 고려하시면은 더욱 만족도 높은 숙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를 예약하세요 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아이가 있어서 위급할 때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서비스 평이 좋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고, 아니면 나는 1호가 되게 유창하고 여행 계획도 완벽하게 짜놨어. 딱히 서비스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 좋은 에어비앤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비스까지 왔는데, 서비스는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위치 고려하시고, 부대시설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고려하시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후순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제 성수기냐, 비수기냐, 아니면 청소 퀄리티가 어떻느냐, 뭐 이쪽은 뭐 서비스 쪽에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브랜드 가치라던가, 갬성이 있냐 없냐 같은 부분에서 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업계에서 숙소의 판매가를 형성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인이고요. 이런저런 요인이 있는 중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게 합리적으로 요인들을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도 다른 채널에서 얻기 힘든 유익한 정보들을 위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같이 여행 갈 친구한테 링크도 좀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관도 하시죠. 아직 이제 일본 여행이 다 풀린 상태는 아닌데 이제 슬슬 뉴스 나오죠. 이제 여행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시기보다는 이 영상을 꼭 보관해 두시고 여행 계획 짜실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긴 영상 두 편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 맞다네.